What a play! What a goal!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스하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이제 동부지구를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서부지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몇 가지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베가스의 엘리트 수비수 피텐젤로 선수가 다음 시즌 아웃이 거의 확정적이고 커리어 엔딩, 커리어가 그냥 끝나는 그런 수술 부상으로 커리어가 지금 여기서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수술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오고 최근 인터뷰에서 본인은 포기 안 하고 복귀하려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뭐 나이가 나이인지라 복귀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만으로 35살이고요. 커리어 전체를 보시면 이제 블루스에서 세인트루이스에서 데뷔를 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완전 공격형은 아닙니다만 공격과 수비에서 두루두루 잘해주는 투웨이. 물론 이제 베가스에 와가지고 지난 1년, 2년은 좀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블루스에서 우승도 했고요. 뭐 54포인트 이렇게 찍어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베가스에 와서도 FA 대박을 터뜨리면서 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2-23 시즌에 54포인트. 여기서 뭐 당연히 그때 우승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거는 나중에 좀 뉴스가 더 나오면 얘기를 드릴게요. 알렉산더 바코브, 플로리다의 바코브 선수가 훈련 도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실려나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나오면은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서부지구의 센트럴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즌 스탠딩이고요. 위니페그가 우승 디비전을 먹었고 댈러스, 콜로라도, 미네소타, 세인트루이스까지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습니다. 유타가 6위로 떨어졌고 이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약간 분위기 전환이 제대로 되면서 막판에 치고 올라와서 플레이오프에 올라왔다라는 점. 그리고 내시빌이 엄청난 거금 투자를 했으나 투자 대비 최악뿐만 아니라 리그에서 거의 최악급으로 뭐 시카고나 산호세 이런 팀이 어쨌든 그냥 리빌딩 탱킹하는 팀인데 그거가 아닌 팀들 중에서는 정말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승점이 68점 이렇게 시즌이 마감되었었습니다. 일단 위니페그 얘기를 해볼까 하면요. 일러 선수가 이제 FA로 케인즈로 캐롤라이나로 이적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조나산 테이프 선수가 와서 어떻게 보면 그런 빅네임으로는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요. FA로. 근데 테이프 선수는 2년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시즌이 시작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프 선수야 뭐 포인트형 센터는 아니고 이제 수비가 견고한 투웨이 센터고 뭐 최대치로 보면은 40에서 50포인트 정도 포인트로는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댈러스 오늘 있었던 얘기예요. 제이미 벤 캡틴이 지금 수술을 하면서 뭐 탈장 이랬던 것 같은데 아웃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로스트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오른쪽 수비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콜로라도는 네이처스 선수가 탑라인에서 이제 맥키넌과의 풀 시즌을 제대로 시작을 하는데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올 시즌 끝나면서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뎁스로 올롭슨 선수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위니페그에서 뛰었던 일러 선수는 대체하기가 힘들어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 굉장히 이제 워크 에식이 좋다고 할까요? 뭐 수비존에서 뭐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공격존에서도 수비를 포어체킹을 강하게 해주고 뭐 이런 스타일로 넓은 범위죠. 결국에 수비존든 뉴트럴존이든 공격존에서 넓은 범위. 어떻게 보면 스킬로는 셰이플레 선수랑 카일 코너 선수
그다음에 수비 쪽에는 모리시 선수가 있었다면은 넓은 범위로는 니콜라스 일러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24골에 39개 어시스트. 이 공격과 수비의 레이팅을 봤을 때 과연 이 딱히 뭐 영입된 건 없거든요. 조나산 테이프 선수 말고는 어떻게 보면 탑 6 쪽에 뭐 이렇게 추가된 선수는 없습니다. 위니페그가. 그래서 이거를 과연 커버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위니페그의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카일 코너랑 샤이플러 선수는 경고하고 그 다음에 빌라디, 그 다음에 콜 퍼페티 이런 선수들이 이제는 유망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정상급 포워드로 활약이 가능하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3번 라인도 보면은 니너라이더 그다음에 남네스티코브 네, 이런 선수들 지난 시즌에 좋았거든요. 이런 견고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견고합니다. 수비 쪽에 1, 2, 3, 4가 확실합니다. 모리시 선수 있고요. 디멜로, 샘버그 재계약했고요. 피용 네 활약 견고하고 여기에 이제 약간 몸빵으로 르크셴 선수도 있고 이런 조합적인 걸로 봤을 때는 위니페그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앞에 말했던 이 일러 선수의 포인트를 누군가는 네 지금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선수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 모여서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영입도 없고요. 이미 완벽한 로스터잖아요. 물론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되는 거는 네, 그 단기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네, 누가 어떻게 무너지고 누가 어떻게 미칠지. 네, 이거 단기전은 플레이오프는 예상을 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정규 시즌에 지난 시즌에 엄청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거 그대로 갑니다. 딱히 뭐 변화가 없어요. 다만 오늘 나왔던 뉴스 그래도 이제 스피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캡틴 제이미 벤 선수는 이제 미들라인에서 어느 정도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게 빠지면 혹시 이게 장기로 들어가면은 누군가가 이거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수비 쪽에 보면 헤이스카넨 그대로 있고 토마스 할리 선수는 뭐 헤이스카넨의 공격력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수비형 수비수로 린델 선수도 있고 뭐 골리 오틴저 그대로 다 있고 다만 오른쪽의 수비수가 헤이스카넨 선수도 왼쪽 수비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른쪽에서 쓰고 있는데 오른쪽 수비수는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시즌 데드라인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누군가를 영입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지금 3번 페어링에 있는 룬키스트 이 선수가 레인저스에서 1라운드 픽으로 뽑혔던 선수거든요. 근데 딱히 펑무빙 투웨이 디펜스맨으로 좀 기대를 모았는데 이제 포텐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부족한 오른쪽 수비수 이 자리가 문제가 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댈러스는 완벽합니다. 뭐 콜로라도 얘기할 게 있을까요? 네, 뭐 그냥 완벽한 팀인데요. 네. 일단 여기에 또 추가로 랜데스코 캡틴이 이제는 풀타임으로 다음 시즌에 돌아온다라는 거. 물론 랜데스콕 선수 자체가 커리어 내내 뭐 70, 80포인트형 공격수는 아니고 파워 포워드 50포인트 뭐 요 정도의 공격수인데 이제 부상이 지난 플레이오프로 보면은 거의 90% 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랜데스콕 선수가 돌아온 것 같은데 과연 풀타임으로 잘 치를 수 있을지. 여기에 지금 왼쪽 윙어 자리를 보면 여기에 조금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치 시킨 선수나 랜데스콕 선수 다 부상 혹은 개인적인 이슈로 인해서 풀타임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던 팀 선수들이에요. 랜데스콕 선수가 당연히 거의 3년 동안 나와 있었고 리치 시킨 선수는 부상에 뭐 가정사에 뭐 해가지고 거기에 또 약물 해가지고 징계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네 분명히 시너지가 나오는 선수인데 이 왼쪽 두 개의 윙어가 건강하게 70경기 80경기를 치를 수 있느냐 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번 4번 라인 쪽에 좀 부족한 뎁스를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윙어로 나와 있는 얼롭슨 선수를 데려오면서 채웠고요. 뭐 수비야 네, 마카르 테이프스 네, 말린스키 이런 유망주 네, 거기에 이제 이번에 브렌트 번 선수까지 데려오면서 브렌트 번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라스트 댄스인데 좀 안정돼 있긴 합니다. 1번부터 3번 페어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콜로라도의 네이처스 선수는 콜로라도에 와서 더 잘했습니다. 네, 케인즈에 있을 때보다 콜로라도의 맥키넌과 붙으면서 본인의 어떤 스피드한 하키가 더 시너지를 발휘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다음 시즌에도 아마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캡 상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퍼포먼스면은 지난 시즌에 79경기에서 27골에 56 어시스트거든요. 두 개의 팀에서 합쳐서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란타넨이 요구했던 12, 13M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하게는 갈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몸값이 그러니까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란타넨 연봉 1M, 2M 더 주기 싫어서 내보냈던 건데 네이처스 데려와서 또 연봉 협상 제대로 안 되면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가 현지에서는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팀 전력으로 보면은 네이처스 선수는 탑라인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자, 미네소타는 앞에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프리조브 선수의 재계약 문제가 가장 크고요. 거기에 이제 꼴리 구스타브슨 선수도 재계약을 하냐 마느냐 이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비의 넘버원 수비수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페이버 선수가 과연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스텝업을 해줄 수 있느냐. 세인트루이스는 몽고메리 감독이 와서 네, 이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네, 냉정히 말해서 세인트루이스는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권에서 멀어졌다고 생각됐던 팀이 감독 하나 바뀌고 확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번, 3번, 특히 2번 센터인 브레이든 셴 선수가 조금 더 좀 더 잘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유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페털카 선수를 버팔로에서 데려왔고, 그다음에 딜런 건터 선수를 이미 장기 계약을 하면서 스코어링 자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네소타부터 한번 보면 오늘 프리시즌이어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마르코 로시 선수가 2골을 넣기도 했고요. 1번, 2번 센터는 이제 어느 정도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에 마르코 로시가 확실히 자리매김하면서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에릭스넥, 마르코 로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프리조브 선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만은 주크랄로 선수도 있고 맷 볼디 선수 있고 또 이제 FA로 데려온 타라센코 선수 뭐 예전 전성기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뭐 20골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밑에 쪽에 딱히 근데 여기도 밑에도 솔직히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페널티는 많지만 그래도 해줄 건 해주는 하트맨 선수도 있고요. 17번에 폴리노 선수, 마르코스 폴리노 선수도 있고요.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수비 쪽에서 브록 페이버 선수랑 스펄전 이 두 명의 선수, 특히나 이제 캡틴인 스펄전 선수는 부상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지금 부상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지난 시즌도 풀시즌을 못 치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요나스 브로딘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다음 시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페이버 선수가 없었을 때 스펄전, 브로딘 이 두 명의 원투펀치가 있었는데 이 두 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나이 들면서 막 힘들어하는 찰나에 페이버 선수가 제대로 등장을 해줬거든요. 네, 이거는 페이버 선수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누누이 말하지만 카프리조브 선수의 재계약 문제. 지금 듣는 얘기로는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템퍼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6M을 거절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받을 거라는 게 에이전트나 그쪽에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결국엔 그게 템퍼링이다. 템퍼링을 간접적으로 하는 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카프리조브 선수는 그냥 돈을 더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미네소타가 싫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한 번도 잡음이 나왔던 선수는 아니어서 미네소타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80경기 이상 치른 적은 없습니다. 네. 한 번 있습니다. 네, 21, 22 시즌. 그리고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80경기를 치른 적이 없는데
또 이러면 제2의 란타넨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페이버 선수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데뷔했을 때 지난 시즌 23-24 시즌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신인왕 후보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베다드 선수가 어쨌든 신인왕을 탔습니다만 그 경쟁자로 페이버 선수가 올라왔던 선수잖아요. 근데 올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보면은 78경기에서 29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버 선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킨 휴즈, 뭐 콜럼버스의 워렌스키, 뭐 이런 공격형 수비수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스쿨한 수비수거든요. 공격과 수비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수비는 그냥 수비만 잘해주는, 그렇다고 뭐 몸빵을 막 하는 선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요즘 추세에 안 맞는 넘버원 수비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넘버원 수비수로 한 경기에 25분 뛰어준다면 포인트가 좀 더 많아야 됩니다. 포인트가 적어도 40포인트까지 가져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페이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이 2년차 징크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랬거든요. 기대만큼 확 올라온 건 아니어서 장기 계약도 이미 한 마당에. 그래서 다음 3년차 때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 포인트를 많이 쌓아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브로딘이나 스펄전 선수가 부상으로 골골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로스터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가장 좋았던 선수는 홀로웨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브로보그, 그러니까 에드먼턴에서 오퍼시스로 데려온 두 명의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두 선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미들라인에 밸런스가 잡힌 거예요. 탑라인은 확실했거든요. 세인트루이스가 뭐 로버트 토마스, 그 다음에 조단 카이루, 그 다음에 부셰네비치, 네, 이런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홀로웨이가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이게 약간 2번 라인, 3번 라인, 그 다음에 수비로는 2번, 3번 페어링, 네, 여기서 좀 밸런스가 맞춰주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히 뭐 영입된 건 없고요. 이번 FA 시장에서 딱히 영입된 건 없고, 네, 이제 유망주들, 여기 나와 있는 1번, 21번 나와 있는 스누거르드, 그 다음에 드브로스키, 3번 라인에 나와 있는 요런 선수들이 좀 신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거기에 이제 좀 기대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이 최고입니다, 이 팀은. 네. 그리고 제 바램은 세인트루이스를 생각했을 때 2번 라인 센터를 맡고 있고 팀의 캡틴은 브레이든 셴 선수가 좀 더 해줘야 됩니다. 조금 더. 그러면은 컨텐더에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감독이 워낙 좋은 감독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브레이든 셴 선수가 막 포인트를 많이 쌓아주는 선수는 아니고 뭐 30이 아닙니다. 네, 50, 60포인트형 센터인데 전체적인 임팩트가 적어요. 좀 더 해줘요. 그 페널티가 너무 많아요. 너무 거친 플레이, 파워 포워드형 센터이기는 한데, 그래서 전체적인 임팩트에서 조금만 포인트로 치면 하나 60포인트 여기까지만 해주면은 세인트루이스에게는 좀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타를 잠깐 보면은 충분히 플레이오프 노릴 만한 전력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재계약한 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터 선수가 재계약을 했고, JJ 페털카 선수가 영입이 됐고요. 클레이튼 켈러 여전히 있고요. 닉 슈말츠 여전히 있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3번, 4번 라인에 스코어러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 다만 그거를 이제 수비 쪽을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넘버원 수비수로 세르크체프 선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존 마리노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부분에서 제2 옵션이 될 수 있는 션 덜지 선수가 있고,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리조나 시절부터 루징 팀의 이미지가 있었던 유타가 이제는 연건들도 좀 올라왔고, 영입도 됐고, 재계약도 됐고, 네,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먼저 건터 선수
보면은 지금 지난 시즌 70경기 나와가지고 60포인트를 찍어줬거든요. 오늘 프리시즌 하는 거 잠깐 봤는데 골도 넣었고요. 두 골을 넣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프리시즌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서. 어쨌든 다음 시즌에 70경기, 80경기 나온다면은 이 선수는 공격에서 클레이튼 켈러만큼이나 임팩트가 있는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경기 나온다 그러면은 70, 80포인트, 그러니까 경기당 1포인트가 가능한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성장세를 보시면은 애리조나 때부터 15포인트, 그 다음에 45경기에서 35포인트, 70경기에서 지난 시즌 60포인트, 기대했던 만큼 성장이 제대로 되고 있거든요. 본인이 오펜스 존에서 켈러 선수만큼의 임팩트를 충분히 내보낼 수 있다. 그리고 버팔로에서 이제 데려온 JJ 페터카 선수도 충분히 이미 지난 시즌에 77경기에서 68포인트를 찍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건터 선수가 조금 더 화려하다라고 느껴지는데, 두 선수 모두 이제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형 윙어입니다. 뭐 수비에 딱히 이게 신경을 안 쓰는. 근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35포인트, 50포인트, 지난 시즌에 68포인트. 이 성장이 지금 꾸준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두 선수의 조합, 여기에 켈러 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비에 조금 안정되어 있는 수비수들도 있고, 충분히 플레이오프 한 자리 노려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내시빌이랑 시카고. 내시빌은 잘해야 됩니다. 네, 투자한 돈이 너무 많아서 다음 시즌에 무조건 리바운딩을 해야 돼요. 리툴링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로스터 구성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답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리고 시카고는 뭐 아시다시피 여전히 리빌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한 선수, 지난해 이제 FA로 대박을 하면서 왔던 브래디 셰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수비가 뭐 팀도 망가지고 골리도 망가졌습니다만은 본인도 몸값을 못했습니다. 네. 좀 잘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로만 요시 선수가 있고 제2 옵션으로 기대를 하면서 데려왔는데, 공격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네, 10개 골 23 어시스트를 했다. 네, 뭐 이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 수비에서 너무 많이 상대에게 허용하는 모습, 공격 찬스를, 이게 어느 정도는 팀 수비 전력도 그렇고 팀 수비의 전술 시스템에서 뭔가 바뀌는 모습이 내시빌은 나와야 됩니다. 네, 투자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지난 시즌, 올 시즌 이제 뎁스 차트를 잠깐 보면은 탑 라인은 그래도 포스버그 선수나 오라일리 선수 급이 되는 선수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오른쪽 2번 라인에 에반젤리스타 선수가 지금 경기를 못 뛰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 했거든요. 제한적인 RFA인데 지금 재계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프리시즌도 트레이닝 캠프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공격과 수비가 두루두루 잘 되는 선수인데, 네, 그거 하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템코스 선수가 리바운딩을 해줘야 되고, 그 마지막으로 구멍이 2번 라인 센터예요. 여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뉴저지에서 지금 3번 라인 센터로 나와 있는 에릭 하울라 선수가 이제 오기는 왔거든요. 새로운 이제 미들라인으로 오기는 왔는데, 이 선수가 더 이상 2번 라인 센터를 믿고 팀을 라인을 이끌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유망주인 스페치코브, 제가 이 선수 정확하게 여러 번 경기를 본 게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이 선수를 2번 라인 센터로 넣는다, 이렇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겠죠? 네, 이게 안 되면은 또 지난 시즌처럼, 왜냐면 그러니까 확실히 검증된 선수가 영입된 거는 없거든요. 이미 지지난 시즌에 데려온 게 끝이고 여기서 더 이상 투자도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멤버로 뭔가 리바운딩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래디 셰이 선수가 잘해줘야 되고, 사로스 꼴리가 재계약을 한 이후로 그 한참 잘 나갈 때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시카고는 뭐 아시다시피 여전히 리빌딩 중이고요. 굳이 한 가지를 포인트를 잡자면 베다드 선수랑 나자르 선수가 잘해줘야 됩니다. 성장을 이루어줘야 돼야 됩니다. 베다드 선수 지난 시즌이 2년 차였는데 뭐 포인트는 뭐 60포인트, 뭐 70포인트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요. 수비가 아직도 NHL 빅리그에 적응이 안 된 모습. 물론 팀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벌써 셀레브레니 선수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셀레브레니 선수는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공격과 수비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베다드의 올 시즌과 셀레브레니의 올 시즌 이거를 봤을 때 셀레브레니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근데 이제 팀이 리빌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베다드 선수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다음 시즌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또 비난을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그 나머지 이제 선수들은 사실은 베다드랑 나자르를 키우기 위한 그냥 하나의 과정인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나도 선수도 있고 테라바이넨 선수도 있고 왼쪽에 보면은 버투지 선수 이런 선수들 다 어차피 우승하려고 시카고에 온 게 아니거든요. 베다드 선수가 성장할 때까지 팀 같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카고는 무조건 베다드입니다. 베다드가 제대로 안 터지면 답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센트럴 디비전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